네, 안녕하세요. 강사한입니다. 문단을 요약하는 그런 유형은 요약문의 완성이라고 보셔도 돼요. 자, 문단에 그 박스가 주어지고 그 박스 안에 A와 B에 들어갈 어휘를 골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박스는요, 우리가 이 글을 읽었을 때 주제, 요지, 즉 대의 파악하는 거, 주제나 대의를 먼저 파악을 해내고 그렇죠? 그리고 그걸 다시 박스에 패러프레이징한, 즉 유의어를 이용해서 다시 만들어 놓은 그 박스에 해당하는 말을 찾는 그런 유형입니다. 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선생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차근차근 그 개념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뭐를 해야 돼요? 그런 유형이 나오면 자, 먼저 요약문을 먼저 읽으셔야겠죠. 자, 글에 박스가 보이시면 그 박스를 먼저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박스에 있는 요약문을 먼저 읽고 그리고 글자의 A B가 어디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 A, B의 옆에 어떤 단서들이 있는지 또 우리 함께 찾아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박스를 읽으면 아 대충 이 이야기는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겠구나 정도가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다시 본문에 가시면 훨씬 더 이해도 좀 쉽게 잘 읽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박스를 먼저 읽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박스는 즉 요약문이고 요약문은 어떤 요지나 종합이라던가 혹은 결론이니까 아 마지막에 결론이 나오면 그 결론에 대한 거에 대한 패러프레이징도 좀 많겠구나 라는 정도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실게요. 그리고 선생님 그럼 A와 B의 단어는 그대로 내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낼 때도 있지만 보통은 그 본문에 나온 그 어휘의 유의어를 만들어서 내는 거니까 평소에 단어를 외우실 때도 유의어를 많이 외우고 있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통 그 요약문은요.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심리, 사회, 철학, 과학, 특정한 현상, 실험, 연구, 다양한 그런 글이 있겠지만 이 글 중에서도 특히 연구 결과라던가 이런 연구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그 연구에서 나왔던 결과를 이용해서 요약문을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배경 지식을 알고 있으면 도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요? 이런 연구 결과는 보통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는 그런 말들이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스스로 지금도 알고 있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배경 지식이 좀 많이 있다면 도움이 되는 그런 글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 이 글을 먼저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지금 아래에 나와 있는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앞에 썼던 대의 파악하는 주제, 주장 파악하는 거기서 모두 다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 글을 여기에 갖고 온 이유는 요약문이라는 것도 대의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대의를 파악하는 그런 테크닉을 우리가 알고 왔어야 되는 거구나 정도 우리가 알아보시고요. 우리 그럼 한번 글을 통해서 실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글은 2019년 4월에 나와 있던 그런 모의고사인데요. 자, 나와 있듯이 요약을 하고자 한다. 빈칸에 A,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그쵸? 여기 박스가 나와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자, 이 박스를 먼저 읽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박스를 읽고 우리 이 글의 요지를 한번 파악해 보실 건데요. 자, contrary to the common assumption.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측하고 있는 그런 것과는 달리 반대로 그쵸? 이 추측은 뭐에 관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기억을 할 수 있는가? 효과적인 기억법에 관한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추측과는 반대로 자, 여러분 이런 글이 보이시면요. 자, 이 말 자체 The common assumption about something에 대한 이 common assumption은요. 원래 통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어떤 글을 읽다 보면 통념이 나오면 그 글의 반대말이 글의 요지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보통 사람들이 믿는 것,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 그것이 통념이잖아요. 통념이라는 것, 결국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을 하려고 글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 대부분이 우리가 추측하고 있는 것, 그쵸? 보통 흔히 추측하는 것, 그쵸? 그거와 반대로 그 통념과는 반대로 이 글은 통념을 반대하는 그런 요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통념은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기억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그런 통념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 글이 하고 싶은 말은요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떤 것이 an image, 그러니까 이미지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 seen earlier 여기가 동사 자리네요. 그쵸? 여기가 전부 다 s가 붙은 걸 보니까 여기가 동사 자리고,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보여졌던 그런 이미지를 어떻게 한다라는 것이 뭔가 나중에는 그 인지를 뭔가 더 좋게, 용이하게 할 것인지 힘들게 할 것인지
혹은 더 강할 것인지, 그쵸? 혹은 더 약할 것인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A를 먼저 볼 건데요. A는요, 어떤 이미지, 뭔가 처음에 보여준 어떤 이미지가 있나 봐요. 근데 그 이미지를요, 묘사하는 것인지, 말로 표현하는 것인지, 혹은 수정하는 것인지, 자, A를 먼저 찾으러 가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어떤 통념이 뜰 것이고, 통념의 반대가 요지이고, 그리고 어떤 이미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미지를 도대체 어떻게 한다라는 거지? 자, 이 생각을 하시면서 본문으로 올라가실게요. 먼저 제일 처음을 먼저 파악을 했더니 It is widely believed that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이런 표현들 자 익혀주셔야 됩니다. 자, 널리 이렇게 믿어지고 있는 사실들. 자, 그게 뭐예요? 통념이에요. 아, 그럼 여기 부분이 통념이구나. 뭐예요? Verbal rehearsal. 자, 뭔가 말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우리의 기억을 더 증가시켜 줄 것이에요 라는 것이 통념이라는 거죠. 자, 그럼 아까 통념은 효과적인 어떤 기억법에 대한 어떤 통념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통념이라는 반대로, 그리고 이 글이 하고 싶은 말은 통념의 반대가 유지다라고 했어요. 쌤, 그러면 통념은 굳이 읽어야 될까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통념은 무조건 읽으시고 그 통념에 대한 반대말이 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이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럼 통념은 뭐였냐면요. 말로 표현하는 것. 그쵸? 말로만 묘사하는 것이 우리 기억력을 증가시켜줍니다. 기억에 효과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요. 말로 표현을 한다라는 것. 자, 그것은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거의 반대말이 요지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글이 however 하면서 나오잖아요. 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 사람은요. 어떤 scholar,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실험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고 suggest, 이 실험은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 그 경우가 맞지 않아요. 그쵸? 그럼 이 실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통념을 반대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통념은 말로 어떻게 막 표현하면서 우리가 말을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우리 기억을 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도움이 안 돼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요. 자, 이제 부정문으로 바꾸는 거, 그건 쉬우니까 할 수 있겠잖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서 바로 처음을 파악을 했어요. 왜요? 어떻게요? 자, 어떤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뭐가요? 아, 기억에 도움이 안 돼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가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말로 막 표현하고 묘사하다라는 표현은 어디 있어요? 아, 1, 2, 3 중에 있는 거네요. 자, 그럼 이 글의 소재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도대체 기억에 좋냐 나쁘냐? 별로 안 좋다.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가 나오나 봐요. 앞에서 보면. 근데 그 이미지를 막 말로 표현하고 설명하는 거. 자, 1, 2, 3이 지금 rehearsal, verbal rehearsing이랑 지금 맞는 표현이거든요. 자, 그런 것이 나중에 어떤 걸 인지하는 것, 즉 기억하는 거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부정적인 동사 impairs 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2번 이렇게 정답을 찾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찾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자, 저는 그런 개념은 잘 몰랐어요, 선생님. 그래서 저는 이미지라는 글자를 찾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실험 결과에 대한 결과를 확실히 알고 싶어요. 정확하게 읽고 해석해서 답을 알고 싶어요 라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마지막에 연구 결과가 어땠는지 설명하는 부분에서 한번 이 글을 파악을 다시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본문으로 다시 가시니까 자, somehow 어떻게 된 일인지 놀랍게도 하면서 뒤에 이제 결과가 여기 마지막에 나오고 있거든요. 쌤, 위에는 무슨 말이에요? 위에는요, 어떤 연구를 시작해서 연구에 대한 어떤 막 과정과 어떤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자, 마지막에 그 연구 결과, 연구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발견했냐면 즉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하고 마지막에 뜬 경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된 일인지 어떤 여기서 putting into words 이 말이 뭐예요? 아, 말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잖아요. 어떤 얼굴에 대한 어떤 디테일을 말로 설명한다는 것이 그쵸? 여기가 interfere 이 동사죠. 방해를 했대요. 아, 얼굴을 나중에 인지하는 거. 아까 우리 recognition 이 표현을 찾았어야 됐잖아요. 그쵸? 나중에 이 얼굴 인지하는 거에 굉장히 방해가 됐대요. 뭐 하는 게요? 아, 어떤 얼굴의 디테일한 상황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요.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죠. put into words라는 것이 글로 묘사하고 말로 하는 것이니까 1, 2, 3 중에 답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동사가 뭐가 떴었죠? interfere, 방해했다. 뭐를 인지하는 거를요. 자, 그럼 방해했다라는 동사의 paraphrasing 한 표현, 유의어를 찾아보니 interferes
in pairs 여기밖에 없었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유의어를 많이 익혀두셔야 그래야 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내가 facilitate가 방해하다의 반대인 뭐 용이하게 하다 정도는 알아서 답을 제끼고 reinforce가 강화하다를 알아서 답을 제껴서 남는 것 이렇게 고르시는 분도 있었을 텐데 평소에 유의어는 정확하게 외워두셔야 이런 요약문은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8년도 6월 모의고사였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한 문장을 요약하는 거였고요. 자, 우리 이 박스를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while이 있던데요. 보통 while은 뭐 양보의 말도 있고 뭐 하는 동안 이런 말도 있지만 여기서는 양보일 것 같아요. 자, 어떤 용어가 나오네요. 자, 어떤 용어가 나오면 이 글은요. 그 용어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하고 싶은 것이고 이 글의 소재는 바로 그 용어예요. 자, 이 정도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어떤 용어요? 이렇게 sustainability라는 뭔가 지속 가능성이라는 이 용어라는 것이요. In the initial phase, 뭔가 초반에는 was popular among those who, 자, 뭐 한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요? 어떤 사람을 찾아야겠네요. 자, 이 단어 지속 가능성 이란 말, 우리 보통 환경 보존하고 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자, 그 단어는 초반에는 어떤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는 단어였는데, while. 근데요, 나중에는요, later. 자, 나중에는 came to be used by those who. 자, 누구에 의해서 쓰이게 되었냐면, 자, 동사하는 사람들. 그들의 어떤 환경에 대한 pro-environment니까 이제 환경 보존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나중에 쓰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글의 문장을 잘 해석하는 것도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하죠. 자, 우리가 그럼 제일 처음에 찾아야 될 거 일단 A 정도는 우리가 대입을 해보기로 했거든요. A를 한번 보시니까 어떤 사람한테 처음 굉장히 인기가 있었을까요? 아, 내가 굉장히 eco-conscious, 내가 환경에 굉장히 되게 관심 있는 척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인기가 많았다. 혹은 내가 이런 환경에 대해서 의식이 있는 거를 거부하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다. 혹은 내가 환경 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나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글의 요지는요. 아, sustainability라는 이 용어, 지속 가능성이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인데 이 용어가 처음에는 이런 사람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많다가 나중에는 다른 유형의 사람한테 인기가 많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만 찾으면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인지 진짜 환경에 관심이 있는 척하는 사람들인 건지 환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 건지 있는 사람인 건지 이런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자, 문장의 처음이 여기 보시니까 어떤 이 term, 자, 나왔죠? 이 용어, sustainability라는 이 용어가 widely known, 이게 인기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라는 얘기로 용어에 대한 설명을 먼저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건 어떤 사람한테 처음엔 인기가 있었냐 그것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 언어라는 그 용어라는 것은요. 인기가 있는 그런 buzzword, 유행어였어요. By those who. 자, 어떤 사람인지 여기를 정확하게 보셔야겠죠. Wanted to be seen as pro-environmental. 자, 이렇게 뭐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 표현은요, pretend. 그러니까 되게 인척하고 싶어. 뭐만 하는 채 하고 싶은 사람들. pretend의 영영사전 풀이가 이게 뭐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고, 아, 이거 인척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았는데, 자, 혹시 거기까지 유치를 못했어도 뒤에 또 설명하고 있죠. 자, 그렇게 막 환경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 보이고, 나는 환경주의자야. 환경주의적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근데 그 사람들은요, 실제로는 뭐예요? 그런 어떤 행동, 내가 환경을 바꿔야겠다라는 그 행동, 그쵸? 그거에는 별로 그 인텐드 할 의지가 없는, 집중할 그런 뭐 의도가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pretend가 확실한 거죠. 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A의 정답은 이제 알게 됐네요. 처음에 이 단어라는 것은 이거 나는 되게 환경에 관심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데 실제로는 나는 그런 의도는 없어. 그러니까 pretend가 맞는 거죠. 자, 그럼 남은 게 뭐죠? 아, 그럼 뒤에는 어떤 사람한테 인기가 있었다고요? 실제로 그런 환경에 대한 생각에 actualize, 뭔가 실행을 진짜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인지 혹은 그걸 굉장히 무시하는 사람들인지. 아, 선생님, 근데요, 저는 while이라는 것이 일단 대비로 쓰였고, 그쵸? 처음에는 이렇지만
뒤에 가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었다라는 거니까 이 둘의 관계만 봐도 우리 서로 반대되는 어휘여야 된다라는 건 감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인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환경에 대해서 뭔가 바꿔봐야겠다라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었겠죠.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약간 1번이 답 같다라고 느끼기는 했어요. 앞에는 이렇게 인척하는 사람들이고 뒤에는 무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이런 요약문은요, 보통 내 어떤 배경 지식을 이용할 수도 있는 그런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풀 수 있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다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주장 문제라던가 주제 문제, 요지 문제라던가 그런 것도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런 어떤 유형들은 대의를 파악하는 주장, 요지를 파악하는 그런 유형들은 오히려 우리가 몰랐던 진짜 이게 맞나? 하는 그런 유형들의 지문들이 굉장히 많고 요약문을 하는 이런 문제들, 즉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 나왔던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은 실제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상식적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딱 봐도 이건 1번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자, 그게 맞나 확인 정도만 해도 괜찮은 유형이에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셔야 되는데, 자, 한번 보실게요. 자, 봤더니, 자, 근데, 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근데, 그리고 나서, 자, 나중에, 그쵸? 이제 10년, in a decade니까, 이제 나중에, also 뒤에, 이러한 사람들이, 자, start to use the term in a serious manner.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교육에 종사하고 정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요. 그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시작한 거예요? in a serious manner니까 정말 진지한 방식으로 사용을 한 거죠. 진지한 방식이라는 것은 내가 진짜로 뭔가 환경적인 거 그런 걸 내가 실제로 해야겠다라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게 맞는 거죠. 그런 걸 거부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걸 무시하는 환경적인 것을 환경적인 생각 이런 걸 무시하는 사람도 아니라 그런 걸 실제로 내가 진지한 태도로 임해야겠다라는 사람들이니까 실제로 그런 환경에 관한 생각을 실행할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중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는 1번이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말처럼 이런 요약문의 유형은 내 상식으로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구나 라고 일단 한번 생각하시고요. 하지만 내가 속단해서 답을 지문도 보지 않고 적는 거는 무리가 있으니까 항상 예상을 해보시면서 그게 맞나? 라고 생각하고 글을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한 문제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글은 2020학년도에 9월에 나왔던 모의고사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박스를 먼저 보시도록 할게요. 자, 여기 박스를 보시니까 선생님이 진짜 좋아하는 이 표현이 이 seemingly예요. 왜요? 이 seemingly란 표현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이란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단서를 줄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겉으로는 innovative, 혁신적으로 보이는 것. 그럼 실제로는요, 혁신적이지 않고 구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미 겉으로는 혁신적으로 보이지만 그쵸? 이 architecture, 이 건축이라는 것은 실제로 어떻다는 거예요? 혁신적이지 않다. 지금 그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seemingly라는 단어가 나오면 고맙게 생각하시고 이 지식을 사용해서 이 기술을 생각해서 적용해서 글을 푸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되게 보이기에는 뭔가 혁신적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 기술이라는 건 혁신에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그 자체의 어떤 컨벤션, 어떤 관습이라던가 상업화가 된 그런 환경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혁신이 반대말은요? 뭔가 fixed, 뭔가 고정되어 있거나 trapped, 갇혀져 있거나, 그쵸? 가둬져 있거나, 그쵸?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 그쵸? 혁신은 뭔가 막 개발하고 하는 건데 그런 것보다 이미 관습에 이미 trapped, 갇혀져 있거나 혹은 fixed,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거나 혹은 standardized, 표준화되어 있거나 이것도 나쁜 말은 아니죠. 혁신의 반대로 표준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localized, 뭔가 지역화되어 있다. 지역화와 혁신은 다른 얘기죠. underestimated, 뭔가 이러한 것들 관습을 무시한다. 관습에 대해서 저하평가, 평가절하한다. 그거는 혁신이랑 반대의 느낌은 아니죠. 자, 그래서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3번이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고 글을 풀어가실 건데요. 자, 그래서 사실 건축이라는 거, 자, 이런 것들
혁신적으로 참 보이는데 실제로는 참 관습에 묶여 있다 보니 그래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노력은 뭘 하기 위한 노력이에요? 그 어떤 건축의 힘을 우리한테 이제 막 변화를 하려면 그 건축의 힘을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답을 찾으러 가실 때는 이 글의 요지를 일단 파악을 하셔야겠죠. 자, 이 글은 뭔가 건축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건축물은 막 보기에는 혁신적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결론은 어떤 노력을 해야 돼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본문에 한번 가보실게요. 자, 이 while이라는 것이 양보로 쓰여서 여러분들한테 참 많은 걸 보여주는 그 어떤 접속사가 바로 while이에요. 접속어가. 자, 그래서 이 while을 잘 보시면 좋은데 여기 while이 그래서 글의 요지를 파악할 때 참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the present day. 자, 지금 현재는요. seems to be a time of unparalleled innovation. 여기 innovation이 떴네요. 현재는 참 seem to 뭐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seemingly 이런 표현에서 나온 거죠. 혁신처럼 보이는데 현재 이 어떤 시대가 참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쵸? 굉장히 혁신으로 보이고 우리한테 굉장히 선택의 어떤 자유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쵸? 근데 현실은 the reality는 is that the architecture style이라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건축의 양식인 어떤 형태는요 종종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패키징 하는 거, 막 이렇게 패킹 하는 거, 그리고 포장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다시 또 똑같은 거, 증명이 됐고, 그리고 이미 막 마케터블, 이렇게 마켓에 어떤 시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어떤 개념에 이미 증명이 돼 있는 다 똑같은 거, 그거를 다시 리패케이징 한다는 말은 이미 다 입증이 된 거를 또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냥 또 매력적으로 막 포장을 해서 또 사용하는 거에 불과하다. 쌤은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앞에 부분, while이라는 것이 양보일 때는 여기 앞이랑 뒤에 문장이 서로 반대여야 되잖아요. 그럼 앞에 문장이 어땠어요? 혁신인가? 뭔가 우리가 선택의 자유가 있다라는 긍정의 얘기를 했으니까 아무리 attractive라는 이런 긍정의 이런 매력적인 이런 형용사가 있더라도 여기는 긍정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혁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런 혁신이 아니라 이미 증명이 된 패키징 디자인을 또 똑같이 따라하고 또 따라하고 또 따라하고 또 따라해서 그냥 재포장을 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우리는 그냥 원래 있던 거, 원래 다 증명이 되었던 거, 그런 사실을 대해서 또 그냥 하고 있구나. 또 계속해서 그럼 갇혀있구나 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맞는 거죠. 그래서 혁신처럼 보이지만 이 건축 양식물이라는 것들은 실제로는 어떻다고요? 그냥 원래 있던 그 간습을 또 하고 또 패키징하고 또 리패키징 하는 거다라는 거. 그러면 그냥 거기 fixed 갇혀져 있더라. 이렇게 trapped 갇혀져 있더라. 뭐 다 standardized 돼 있더라. 표준화 돼 있더라. 있던 거 그냥 또 리패키징 한 거다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이런 localize라든가 이런 원래 우리가 평가 절하를 했다 이런 표현은 없었으니까 자, 4, 5번은 우리 이제 빼도록 하고요. 자, 그럼 남아있는 게 뭐예요?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그 건축의 어떤 힘을 우리가 공유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건축의 힘을 실제로 activate, 진짜 활성화를 시켜야 될까요? 혹은 건축의 힘을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될까요? 자, 어떤 건지 한번 이제 마무리 결론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 항상 마지막 결론은 좀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니까 What is needed desperately today? 자, 이 문장이 어때요? 지금 이 첫 주어가 정말 필사적으로 오늘날 필요한 그것은요, 진짜 우리가 지금은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 글의 요지고 이 글의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것은 approach, 어떤 접근법인데요. 어떤 건축에 있어서의 접근법인데 그 건축은요, that can free its potential, 이런 잠재력을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자, to transfer, 이게 change의 어휘를 지금 paraphrasing 한 거죠. 자, 어떤 것, 우리의 어떤 방식, 사고나 행동 같은 걸 바꿀 수 있게끔 우리의 이 potential, 잠재력을 풀어줘야 합니다. 자, 그러려면요, 건축에 대한 그 양식을 우리가 어떤 접근을 해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글을 읽었을 때, 이 건축의 힘을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 누구랑 같이 공유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죠. 그러면 1번은 아니구나. 자, 그러면요, 우리 건축의 힘을 이제 발현을 합시다. 그쵸? 건축에 우리 approach, 접근을 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 이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라는 얘기를 했죠. 자, 건축의 힘을 우리 막 통제합시다.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었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풀어보시는 건데 많은 지문을 통해서 항상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 익히셔야 되니까 많은 연습 문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